퇴근길엔 뉴스 청년 승부와 함께하세요.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오늘의 핫 이슈 한 가지를 돌려보고 비틀어본 남자. 뉴스를 곱게 보느냐 아니고 곱게 안 보는입니다. 시사계의 측면 승부사 이종훈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세먼지 거치니까 이제 오셨네요. 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네, 일단 오늘 이슈 좀 들어보죠. 어떤 겁니까? 자연인. 네. 어디 또 텔레비 프로 이름 아니고요. 나는 자연인이다. 네. 아니,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정봉주원이 그렇게 얘기했다면서요?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성추행 의혹 또 뭐 거짓 해명 논란. 예, 상당히 좀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정봉주 전 의원이 이제 그 주인공이었는데 오늘 자신의 트위터에 이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철회하겠다. 네. 모든 공적 활동을 접고 자숙하고 또 자숙하면서 자연인 정봉주로 돌아가겠다. 네. 이렇게 글을 올렸네요. 네. 그럼 자연인이 아니었으면 뭐였나요? 그동안은? 공인? 네. 그런 겁니까? 자, 그런데 이거 들어보니까 뭐 또 성추행 의혹을 인정한 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이제 프레시안 기자들 대상으로 했던 그 고소를 취하를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또 해명을 내놓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저는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하지만 직접 나서서 결제 내역을 확보를 했고 그날 당일 쓴 이제 카드 결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거기서. 네. 이를 제 눈으로 확인한 이상 모두 변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억이 없는 것도 제 자신의 불찰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기억이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성추행 의혹은 기억이 없난다 이게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말을 한 거나 다름이 없죠. 네네. 예. 여전히 그 의혹을 인정하지 않은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제 호텔에 간 사실을 인정한다. 그건 뭐 이제 거기서 쓴 카드 결제액이 나왔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쩔 수 인정하지만 거기까지는. 네. 무슨 일이 있었다 이건 모른다는 거인가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얘기입니다. 네. 예. 근데 이제 피해를 봤다는 여성 이제 가명 안젤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안젤라 씨 경우에 이제 그동안 공개한 내용이 이제 어제 공개한 내용이 위치 기반 서비스 땡땡땡땡 그 내용 확인을 이제 해봤더니 네. 그날 문제의 그날 오후 5시 5분부터 5시 37분까지 그 호텔 그 레스토랑 방에서 자기가 정 전 의원을 기다리고 있었더라. 그걸 이제 객관적인 팩트로 확인을 했다라고 이제 어제 공개를 한 거고. 네네. 정봉주 전 의원도 이제 다시 확인을 해봤더니 그날 6시 43분쯤에 그곳에서 결제한 것이 나온 걸 또 확인을 한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일단은 이 팩트만 지금 인정하겠다. 예, 이렇게 지금 그런 거죠. 그날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 얘기입니다. 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얘기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거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위치 기반 서비스를 조회하면 2011년도 있었던 것까지 다 나옵니까? 그런 모양입니다. 그 시간에 어디 있었다는 얘기까지? 네. 조심하셔야 되겠죠. 무섭네. 아니, 저보고 왜 조심하다고 그렇게 하면 오해하시는데. 뭐 죄를 안 지셨으면 관계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뭐 법적 처벌이 좀 어려워지는 건가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의식한 발언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일이 이제 기억이 안 난다라고 그날 일이 기억이 안 난다라고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결국은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그러니까 그 피해 여성이 지금 이제 증언한 내용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방에서 있었던 일.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이고 그 방이 굉장히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외부 네. 사람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네. 자, 그렇다면 이게 참 증거가 남아있기가 좀 힘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을 이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분명히 그럴 거다라고 하고 생각을 하고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좀 부인을 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네. 그러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이제 일각에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예. 그런데 뭐 경찰은 일단은 뭐 계속 지금 조사를 이제 수사를 진행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러니까 이 허위사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그 인터넷 매체를 지금 이제 정 전 의원이 이제 고소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뭐 설령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그냥 수사는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네네네. 자, 이제 이런 상황이어서 만약에 그 안젤라 씨가 피해 여성이 명백한 증거를 내놓는다면 네.
성추행 혐의로 이제 처벌도 가능해지는 거고요. 또 사실은 이 안젤라 씨가 그동안 이야기한 거를 다 사실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대국민 사기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봉주 전 의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2차 피해잖아요. 명예훼손도 해당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부분 관련해서 또 이제 무고죄. 예. 그 혐의 적용 가능성도 좀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체도 좀 씁쓸한데 이게 좀 엉뚱한 대로 불똥이 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봉주 전 의원 문제를 보도한 뭐 방송의 김어준의 뭐 블랙하우스라는 프로그램. 이게 또 뭐 폐지 요구까지 나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난 22일에 이제 김어준의 블랙하우스가 그러니까 이 정 전 의원이 사진 780장을 이제 경찰에 제출했다. 뭐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사진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날 이제 정 전 의원의 이른바 알리바이를 좀 입증하는 듯한 그런 식의 이제 보도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뭐 논란이 됐던 그동안에 그 오후 1시부터 2시께 이 정 전 의원은 홍대 녹음실하고 식당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사실상 정 전 의원 편을 들어주는 그런 이제 방송을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시청자들이 이제 폐지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뭐 그 방송 퇴출 요구 이런 것까지도 지금 계속 좀 터져 나오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 네. 뭐 본인들은 그래도 뭐 팩트 위주로 보도를 한 거다라고 지금 이제 일단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방송사 쪽에서도. 그런데 이게 그냥 그대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예, 그것도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시간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내년 9월 강서구와 서초구에 특수학교를 개교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작년 9월이었죠. 장애 학생들이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모습이 보도되어서 많이 알려졌었는데요. 여전히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특수학교 설립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와 관련돼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조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뭐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 마음씀도 있을 것이고. 예. 예. 강서구에 지금 지난해 문제됐던 게 바로 강서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내년 9월에 개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예.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이제 작년 그 9월 6일입니다. 그때 한번 홍역을 치르고.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제 저는 사실 이렇게 그 이후에 어떤 우리 사회의 문화라고 할까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고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약간의 반대는 있겠지만 크게 염려는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좀 그런 돌발 사태가 나서 저도 좀 마음이 무거웠고요. 네네. 지금은 이제 이번에는 작년 9월에는 이제 그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공청회고요. 설립하느냐 않느냐를 둘러싼 공청회고요. 네. 지금은 이제 설계가 끝났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아,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설계 도면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네. 그런 거고, 이제. 그러니까 설립은 기정사실화 되었고,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는 그 특수학교 설립이라는 방침을 정하고 이제 쭉 갈 수밖에 없었고 가고 있었고요. 네. 이제 다른 한편에서 이제 주민 비대위 분들하고 또 이제 부서에서 이렇게 쭉 협의는 했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예. 지난 26일에 이제 설명회가 또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이제 주민들이 반대해서 진통을 겪었다고 하는데 예, 그 자리에 있었던 얘기 어떻습니까?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이제 이렇게 바깥에서 아직도 완벽하게 뭐 접점이 찾아진 건 아니니까 약간의 반대를 하시는 걸로는 부서에서 저한테 보고는 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뭐 안에까지 오셔가지고 그 설명회를 반대하고 이렇게 하시리라고는 전혀 생각은 못했죠. 네. 왜냐하면은 사실 작년 9월 6일 이후에 정말 그 무릎 꿇은 사진 한 장이 그 가져온 우리 사회의 큰 변화.
공감, 어떤 분노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파장이 있었죠, 그게. 예. 그래서 사실 크게 걱정은 안 했는데 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주민들이 그러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과거 그냥 알려지기로는 뭐 특수학교가 들어오면 뭐 집값이 떨어지고 환경이 해쳐진다 이런 얘기 했다는데 이번에 또 이제 이렇게 반발하는데도 특수학교 설립을 강행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반발하는데도 특수학교 설립을 강행하는 이유 뭐라고 좀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뭐 아니 주민들이 이제 이게 장애인 학습권이 헌법 권리이기 때문에 2002년부터 17년간 사실 못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아무래도 저로서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교육은 헌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렵더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또 강한 의지도 있고요. 이제 단지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이것을 중단할 수는 이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로서는 그 편의시설 같은 것들 주민이 원하는 부분을 같이 결합해서 마침 그 공진처 자리가 부지가 조금 넓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마음만 좀 열어주시고 이번에 이제 주민 편의시설에 대한 의견도 좀 취합하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뭐 주민 편의시설인데 그걸 주로 이제 어떤 걸 좀 말씀하시고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주민들이 원하시면 좀 기꺼이 어떤 것이든지 좋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수영장 얘기 같은 것도 일부 나왔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뭐 저희로서도 뭐 예산이나 이런 게 있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생각도 하고요. 원래 저희가 편의시설로 예시한 것은요. 그 강남 코엑스에 가면 이제 별마당 도서관이라고 이렇게 책 높이 쌓여져 있는 책의 숲 같은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경기 파주 그 출판단지에 지혜의 숲이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이렇게 높이 책이 이렇게 해서 학부모님들하고 아이들이 가서 그 책의 숲에서 이렇게 커피도 마시면서 책도 보고 하는 그런 일종의 독서 생활 문화 공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걸 좀 복합 문화 공간을 예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사진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래서 좀 이런 것까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이죠. 이게 이제 그런 뭐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 시설을 포함해서 복합 문화 공간을 거기에 막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셨죠. 그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그에 대해서는? 근데 일단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지난 작년 9월 이후에 강서 주민들 중에서도 저희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성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작년 9월 그 사태 이후에 강서 주민인 것이 이렇게 부끄럽다고 할 정도의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우리는 반대하지 않는다. 강서 주민들 의견이 다양하다. 그런 의견을 솔직히 많이 이제 보내주신 분이 있었는데. 강서구도 뭐 다 그러신 건 아니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비대위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강한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표출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가 이제 꼬이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과거 이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그 부지에 이제 한방병원을 짓겠다 이렇게 공약을 해서 그 문제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결이 된 건가요? 지금도 뭐 한방병원 져야 한다 이렇게 한 분이 있나요? 원래 이제 김성태 의원이 예를 들면 공진처 부지를 한다면 저희들하고 또 협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협의를 않고 2016년에 이제 공약을 했던 거죠. 그다음에 당연히 주민들은 그게 이루어질 걸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종의 전혀 근거가 없는 희망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민들이 오히려 더 과잉 기대를 가져서 이게 사태가 더 악화됐다. 저희들은 약간 이제 그렇게 생각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작년 얘기고요. 올해는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떤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 인식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전향적으로 이렇게 좀 접근해 주실 걸로 기대를 했던 부분이 어쨌든 뭐 내년 9월 달에 개교를 하려면 뭐 주민들의 주민들과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그런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지난 6개월간에도 이제 계속 한편에서는 대화를 했고. 네. 또 주민들이 저희들에게 요구한 사항들도 있었어요. 접점을 네네. 찾기 위해서. 네. 그런데 이제, 상당 부분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것도 좀 있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특수학교 정문을 정반대 방향에 이렇게 내줬으면 좋겠다라든지 뭐 이런 몇 가지 점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뭐 자세히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그래도 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여지도 좀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강서에서 계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좀 중간에서 중재도 하시고 설득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네. 저희도 좀 중간에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 문제가 좀 현명하게 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다른 얘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미세먼지 엄청 심하지 않습니까? 역대 최악이라고도 했고 네. 이게 학생들은 지금 운동장에 나가지도 못하고 실내에서 체육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체육관도 없고 이런 데도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그럴 때 네. 이거 참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교육청에서 입장에서는 어떤 대책이 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원래는 이제 미세먼지 나쁨이 됐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외 수업이라든가 이런 걸 금지하거나 혹은 자제하도록 하는 그 기준 같은 게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조금 그 강화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이제 배포를 해서 그거에 따라서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정부에서도 초미세먼지 기준을 더 강화를 해서 네. 이제 그거에 맞추어서 이제 저희도 학교에 내려보내는 가이드라인을 지금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네네네. 저희가 뭐 예를 들면 그 미세먼지 마스크를 이렇게 학교에 좀 배치를 한다거나 몇 개분들 그런 것들을 서울시하고 협력해서 이제 해왔습니다. 네. 이거 참 뭐 어디 모든 학교에 공기청정기 보내줄 수도 없고 말이죠. 예,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작업을 전부는 아닌데 이미 설치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네네네. 일부 구에서는 뭐 서초구나 양정구나 이런 구에서는 이미 구청 차원에서도 지원 사업을 시작했고 조속히 그 부분은 저희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박원순 실장은 미세먼지가 너무 심할 때는 휴교령을 내리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 교육청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건 어떤 입장이십니까? 물론 이제 저희하고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뭐 저희도 같은 입장이고 조금 협의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제 심각한 상태, 특별히 이제 경보 상태가 되면 네. 일단 이제 저희가 일괄하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제도 내에서는 이제 교육감이 임시휴업을 권고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학교장이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휴업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심각한 상태를 예상해서 휴업 권고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라도 그럴 때 뭐 또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도 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대책도 좀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었습니다. 네, 지금 교육청 측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혹시 이 한쪽 의견만 듣는다 이 사안에서 이렇게 오해하신 청취자분들이 있을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주민들 측 그리고 김성태 의원 측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뭐 그 후에 교육청 측도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 인터뷰할 기회를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오늘 방송을 드리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잠시 후 뉴스 들으시고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십시오.